자, 이번 시간은 교재 273페이지예요.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 묻네요. 1번. 수복 재개발이란, 자, 기존 시설의 확장 동그라미. 새로운 시설의 첨가 동안 어떤 시설을요, 확장하고 첨가하면요, 수복 재개발이 아니고 개량 재개발이죠. 개량 재개발 설명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개발 주체가 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개발 사업에 대한 분석으로 국한되며 기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행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새로운 사업이건 기존 사업이건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3번요. TDR지도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성 문제를 아니죠. TDR은요, 형평성 문제 해결이죠. 효율성이 아니고 형평성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4번요. 신도시 개발, 신개발 나왔죠. 얘는요, 11회 때 나온 지문인데요. 출제가 되었어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신개발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예요. 신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이 있고요. 다음에 소규모 개발이었습니다. 요 내용이 언제 11회 때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대규모 개발은 개발 밀도가 아주 높죠. 즉 고층 건물이 많다는 말입니다. 소규모 개발은 상대적으로 개발 밀도가 작아요. 주로 대규모 개발하면 인구가 50만 이상, 70만 이런 정도 큰 개발을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경기도 안산시 있죠. 안산. 또는 경남의 창원시 모두가 대규모 신개발입니다. 반면에 소규모는 인구가 주로 3만, 5만 작은 규모를 말합니다. 이때 대규모 개발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요. 크게 개발하니까 개발이 큰 만큼 평균 단가는 떨어지겠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소규모 개발은 도시가 작으니까요. 주로 자연 친화적이죠. 또 소규모 개발은요. 주로 주민들 간에 소속감이 강해요. 또는 연대의식이 있죠. 연대의식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11회 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요거 묻는 것이 지문 4번입니다. 4번 볼게요. 신개발은 개발 규모가 작고 개발 밀도가 낮다. 즉 소규모 개발이죠. 그러면 자연 친화력은 높아지고 맞네요. 주민들의 소속감도 높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도 기출문장이네요. 성숙도는 개개 택지에 대한 개념인데 통상 동일한 택지는 용도가 다르면 성숙도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죠? 있다. 틀렸고요.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문제 10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 개발 과정의 7단계 순서가 우리 시험은 2번 출제되었죠. 7단계 순서. 1단계는 아이디어 단계, 2번째가 예비적 타당성, 3번째가 부지를 확보하고 4번째가 타당성 분석, 5번째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7단계 순서 그대로 맞습니다. 5가 되고요. 2번요. 공영 개발은 계획적 토지 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맞잖아요.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토지 취득 시에 환지 방식은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요. 개발하면요. 간벌만큼 여러 가지 그 면적을 빼잖아요.
빼고 땅을 적게 돌려주죠. 해서 재분배하는 방식인데 재분배를 싹 바꾸어서 매각하는 방식, 매각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매각하는 방식 틀린 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재분배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 맞습니다. 개발 후에는 소유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가 생긴다. 간벌만큼 면적을 적게 환지받잖아요. 그래서 권리가 축소된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부동산 분석의 5단계 순서를 묻는데요. 순서 지, 시, 성, 타자 순서 맞죠? 5입니다. 5번요. 보존 재개발은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화되고 불량화되면요. 수리하고 복구한다고 했죠. 노후 불량화는 수리 복구죠. 보존 재개발 틀렸고 수복 재개발입니다. 틀린 답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16번요.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부동산 분석은 지시성 타자 순서 맞습니까? 틀렸죠. 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이죠.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바뀌었네요. 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틀린 답 1번이고요. 2번요. 여기서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조사하면요. 시장성 분석 맞는 말이고요. 3번 시장 분석이란 특정 부지에 대한 시장의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상황 분석은 시장 분석 맞는 말입니다. 4번요. 개발의 위험에는 법, 시비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전 계획을 체결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5번요.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는 걸 분석한다. 맞습니다. 흡수율이 높을수록 많이 팔렸잖아요. 그것만큼 시장 위험은 낮아진다. 맞는 말이죠. 정답 1번 틀렸고요. 다음에 18번입니다. 부동산 분석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차례대로 지시성 타자가 나와요. 지시성 타자. 1번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총량적 분석을 의미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 지역의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수요 공급 분석은 시장 분석 맞습니다. 시장 분석의 한 방법으로 흔히 쓰이는 것은요. 흡수율 분석이다. 아니죠.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요.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 맞는 말이고요. 여기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틀린 답 2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20번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20번 문제는요. 2단계를 물어요. 즉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2단계를 묻습니다. 1번요. 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 후에 시장 분석을 한다. 앞뒤가 바뀌었죠.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요.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틀렸고 2번. 경제성 분석은 특정 지역의 특정 부동산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면요. 경제성 분석이 아니고 시장 분석이죠. 시장 분석. 두 번째 줄. 특정 부동산의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를 분석하면 경제성 분석이죠. 단어가 서로 바뀌었죠. 전자가 시장 분석, 후자가 경제성 분석입니다. 자, 3번, 4번 보류하고요. 5번 먼저 봐요. 5번. 시장 분석은 그 내용은요. 지근, 부수공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역 분석, 걸림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 순서로 진행이 된다. 지근, 부수공 맞죠? 이때 세 번째가 뭡니까? 부지 분석이죠. 이 부지 분석이 바로 3번 지문입니다. 3번.
3번 부지 분석은 당해 부지의 건축 규제, 용도 지역 지구제, 지질 분석이다. 요까지는 맞아요. 경제 기반 분석이나 인구는요. 바로 지건 부수공 중에서 바로 첫 번째 지역 분석입니다. 따라서 경제 기반 인구 분석은요. 지역 분석의 내용이죠. 얘가 틀렸죠? X. 4번요. 부동산 개발의 법률적 위험은 특정 부동산의 흡수율 분석을 통하여 그 위험을 알아볼 수가 있다. 흡수율 분석은요. 법률적 위험이고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장 위험입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5번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6번요. 자, 민간의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뭐냐?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1번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만 위탁했으니까 등기가 안 넘어갔죠. 따라서 사업은 소유자 명의로 행하여진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신차지 방식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토지는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환 맞죠. 그러나 건물은요. 시가로 양도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요. 등가 교환 방식은 개발업자에게 수수료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틀린 답 3번 틀렸고요. 4번요. BTL 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건설 동그라미 B가 나왔죠. 국가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 동그라미 T가 나왔고요. 국가 등의 시설을 임대한다. 임대 동그라미 합치니까 BTL이죠. 맞습니다. 5번요. 컨소시엄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사업과 자금 조달, 상호 기술 보완에 필요에 의해서 법인이 연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수행한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 틀렸고요. 27번입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개발 사업의 이익은 모두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위험이 가장 높은 단점이 지적이 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요. BTO 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죠.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이 된다. 귀속 동그라미 이전 T가 나왔고요.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하여 운영권 가진다. 운영 동그라미 합치니까요. BTO 맞는 말이죠. 3번요. BTL 방식은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죠. 소유권을 지자체에 국가 등에게 이전한다. 이전 동그라미. 해당 시설을 국가에게 임대하여 임대 동그라미 합치면요. BTL이죠. BTL 맞습니다. 4번요. 사업 위탁 방식은 등기가 안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사업 전반은 개발업자 명의 바로 틀렸죠. 사업 전반은 소유자 명의로 하죠. 소유자 명의로 행하여지고 개발 지분은 소유자가 모두 가지지만 개발업자는 사업에 따른 수수료만 받게 된다. 자, 뒤에 건 맞죠? 앞에 게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요.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은 등기가 넘어가죠. 따라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게 이전된다. 맞습니다. 신탁 기간이 종료가 되면 신탁회사는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모두 반환한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다음에 28번요. PF에 의한 사회 간접 자본시설의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야그들을 묻죠. 1번 BOT, 2번 BTO, 3번 BOO, 4번 BLT, 5번 ROT 묻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BOT 방식이란 시설을 건설한 건설 동그라미 B가 나왔고요. 사업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관리 운영한다. 운영 동그라미. 계약기간 종료가 되면 정부에게 시설을 양도한다. 양도 동그라미. 양도가 이전 T를 말이요. 합하니까 뭐죠? BOT 맞죠? O입니다.
2번요. BTO 방식은 자, 시설을 건설하여 건설 동그라미.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한다. 양도 동그라미. 즉 이전이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운영권을 보유하여 시설을 운영한다. 운영 동그라미. 합치면요. BTO. BTO 맞죠? O입니다. 3번 BOO 방식은 자, 시설을 건설하여 건설 동그라미. 사업 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가진다. 소유 동그라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한다. 운영 동그라미. 합치면요. BOO 맞죠? 4번요. BLT 방식은 시설을 건설하여 건설 동그라미.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한다. 양도 동그라미 이전이죠. 주무관청에 리스한다. 리스 동그라미 임대를 말하죠. 합치면요. BTL이죠. BTL이죠. 4번 틀렸습니다. 5번요. ROT 방식. R은 처음 보잖아요. ROT 방식은 자, 시설을 계량한다. 계량 동그라미. 계량이 R이 됩니다. 계량. 그리고 자, 계량하여 운영하여 운영 동그라미. 종료가 되면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한다. 양도 이전이죠. 양도 동그라미. 합치면요. ROT. 맞는 말이죠. 정답 4번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발의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가 관리니까요. 그러면 앞쪽에요. 관리 요약 내용을 먼저 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관리 부분은 요약 내용은요. 253페이지죠. 253페이지. 03번 부동산 관리 보겠습니다. 참고로 관리는요. 원래 한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요. 작년에 건너뛰었거든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꼭 나와야 됩니다. 자, 1번 관리 개념은 패스하고요. 2번 관리 영역, 2번 동그라미. 여기서 최근 시험은 3번 나왔어요. 표를 보게 되면요. 시설관리 동그라미, 자산관리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합니다. 그러면 자, 이 관리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산관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는 첫 번째 항목 밑줄입니다.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 밑줄. 한 줄 내려가세요. 소극적 관리 밑줄. 소극적 관리에다가 괄호 적어줄래요. 기술적 관리 적어주고 기술적 관리가 바로 시설 관리가 됩니다. 내용 보시면 항목 4개 있죠. 항목 4개 묶어주고 얘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설비 운전 보수,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방분 방지 등 보안 관리, 여기까지가 시설 관리가 되고요. 다음에 자산 관리는 자, 첫 번째 항목 부를 극대화 밑줄, 부의 극대화가 목적이고요. 한 줄 내려가서 적극적 관리 밑줄 하시고요. 적극적 관리에다가 괄호 적어줄래요. 경제적 관리. 이것이 경제적 관리와 똑같은 말입니다. 내용 보게 되면요. 항목 5개 묶어주고 항목은 꼭 알아야 됩니다. 1번 포트폴리오, 2번 매입 매각 관리, 3번 투자 리스크, 4번 재투자 결정, 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두가 자산 관리, 즉 경제적 관리를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목차 2번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 6번 출제되었거든요. 02번 동그라미. 얘는 단순 암기가 됐을 거예요. 표를 보시면요. 거기에 법경기 3가지 있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가 되고요. 그러면 건물의 기술적 관리는 항목 4개 묶어주고 암기했잖아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4가지다. 보전관리, 전 동그라미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자, 1번, 2번 2가지죠. 수지관리와 인력관리가 경제적 관리가 됩니다. 다음에 법률적 관리는요. 1번, 2번 묶어주고 계약관리와 권리분석입니다. 계약관리만 밑줄 하시고요. 계약관리는 법률적 관리인데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도 출시되었고요. 그러면 법률적 관리가 오른쪽에 보니까 보존관리죠. 존 동그라미.
보존관리가 법률적 관리가 됩니다. 이어서 03번 내려가죠. 부동산 관리의 방식인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8번 나왔습니다.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 여기서 나오면요. 자, 어려운 말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독점하시면 돼요. 1번 자가관리, 2번 위탁관리, 3번 혼합관리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출제가 되고 있죠. 1번부터 볼게요. 자가관리는 장점부터 보게 되면 1번 밑줄입니다. 소유자의 통제력이 가장 강한 형태가 되고요. 2번도 밑줄입니다. 자기 물건이니까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합니다. 3번요. 애호 정신이 높다 밑줄 하시고요. 단점 넘어가죠. 단점은요. 1번 전문성 결여 밑줄. 점성이 가장 떨어지고요. 2번도 밑줄입니다. 직원들은 관리 업무의 타성화 또는 무사한 일을 말하죠. 이것도 단점이 됩니다. 2번요. 위탁 관리 방식은요. 자, 외주 관리 밑줄. 또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자가 관리는 무슨 관리? 직접 관리. 위탁 관리는 간접 관리가 되고요. 왔다 갔다 묻더라고요. 장점 봅니다. 위탁 관리는 장점 보게 되면 자, 1번 전문적 관리 밑줄. 2번은요. 위탁함으로써 밑줄입니다. 소유자는 본업에만 전념할 수가 있죠. 다음에 단점 넘어가죠. 단점은 1번 밑줄입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밀과 보안이 불안전합니다. 2번도 밑줄하죠. 전문 관리에서의 자, 선정이 곤란합니다. 다음에 3번 혼합 관리 넘어가죠. 장점은요. 3번 보게 되면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중간 방식이죠. 중간 방식이 되고요. 자, 단점은요. 1번 보게 되면 밑줄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 밑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요즘은도 잘 나옵니다. 다음에 04번 내려가죠. 임대차 활동인데요. 임대차 활동은요. 2번을 동그라미. 임차자의 선정 기준과 임대차 유형인데 여기서 2번 출제되었고요. 표를 보게 되면 3가지 있죠. 주거용, 공업용, 매장용인데요. 먼저 주거용 부동산은 주민과의 유대성을 중시하는데 자, 밑줄입니다. 조임대차 또는 총임대로 밑줄.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을 중시하는데 자, 밑줄입니다.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3번째 매장용 부동산은 가능매상고 기준인데요. 밑줄입니다. 비율임대차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목차 5번 내려갑니다. 건물의 수명사이클 현상입니다. 표를 보시면서요. 자, 5단계 순서 암기했죠. 어떻게 해요? 전신 안노완 5가지입니다. 정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전신 안노완 5가지인데요. 특징 봅니다. 두 번째, 신축 단계는요. 1번 밑줄 하세요.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신축 단계를 말해요. 안정 단계는요. 둘 다 알아야 됩니다. 1번에서는요. 가장 장기간 밑줄, 가장 장기간 이력이 되고요. 2번은요. 모두 밑줄 하세요. 자본적 지출, 즉 개조 수선 단계는 바로 안정 단계가 바람직하고요.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란 부동산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경제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합니다. 이것은 안정 단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노후 단계는요. 2번 보게 되면 여기서는 자본적 지출을 하지 말고요. 밑줄입니다. 빌딩의 교체 계획을 수립한다. 밑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04번. 부동산 마케팅은요. 예배가 앞서요. 매년마다 늘 한 문제가 꼭꼭 나왔습니다. 그동안 무려 16번 나왔고요. 자, 그러면 마케팅은요. 목차 1번 보게 되면 자, 의는 가볍게 확인하시고 2번 마케팅 환경이 1번 거시 환경과 2번 미시 환경이 있어요. 자, 미시적 환경은요. 단어 3개만 밑줄 하세요. 경쟁업자, 일반 공중, 정부까지 밑줄.
요 세 가지는 주로 이렇게 사람 인자만 적어주고요. 사람과 관계되면요. 주로 미시적 환경입니다. 경쟁업자, 일반, 공중, 정부를 말해요. 미시 환경입니다. 목차 2번요.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입니다. 목차 2번이 있죠. 마케팅 전략 2번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앞에다가 별표 3개 하시고요. 종류가 세 가지 있죠. 1번 시장 점유 마케팅,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먼저 1번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다. 공급자 동그라미. 아예 적어줘요. 수요자 X, 수요자 중심 바로 틀린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번 STP 전략, 2번 4P 믹스 전략입니다. STP 전략은요. 세 가지 암기했죠. 어떻게? 세표차, 세표차. 따라서 세분화, 표적시장, 차별화 전략. 세표차인데요. 우리 시험은요. 세표차 중에서 차별화를 이거를 주로 단어를 차별화 안 쓰고요. 영어 그대로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표현 자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4P 믹스는요. P가 4개인데요. 이것도 암기했죠. 어떻게? 제가 유홍 4가지죠. 제가 유홍.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홍보 전략 또는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그리고 2번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1번 모두 밑줄입니다. 자, 소비자의 심리를 적극 활용해서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2번 아이다 원리. 아이다 원리만 하면 무조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러면 아이다가요. 주목 단계, 흥미 단계, 욕망, 행동 단계를 말합니다. 3번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요. 1번 밑줄입니다. 공급자, 소비자 관계를 따지는데 양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수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3번 내려가죠. 마케팅의 설문조사 방법은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되었어요. 유일하게 얘가 출제가 안 되는 나온다면요. 순서만 물을 거예요. 순서는 제가 참고로 암기를 시켜드렸죠. 어떻게 암기했어요? 목집, 설사, 코팅. 목집, 설사, 코팅 기억나시죠? 자, 목 1번 목표 설정입니다. 집, 모집단 선정이죠. 설사, 설, 조사 설계. 사, 설문조사 실시하죠. 다음에 코팅, 코딩과 전산 처리. 마지막으로 팅, 마케팅 전략 수립입니다. 여기까지 순서 확인하시고요. 자, 요약 내용 보았으니까요. 이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봅니다. 기출문제 먼저 볼게요.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18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5회 때 나왔습니다. 1번 부동산의 법률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앞뒤가 안 맞죠. 포트폴리오는 바로 경제적 관리죠. 법률 관리 틀렸고 경제적 관리가 돼요. 2번요.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활동, 유지란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서 부동산의 외형과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틀렸죠.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요. 건물 관리 경우에 생애주기, 건물의 생애주기 전신안노환 아시죠? 이 분석을 통해서 초기의 투자 비용과 관리 유지 비용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가 있다.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요. 시설 관리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력 및 수요 분석이다. 이런 단어가 시설 관리가 아니고 자산 관리죠. 틀렸습니다. 5번요.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업무는요. 자산 관리가 아니고 시설 관리죠. 아래 위가 바뀌었네요.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이어서 문제 21번요.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관리 방식을 묻네요. 1번 위탁 관리는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 관리 유용하다. 위탁 관리 맞죠? 옵니다. 2번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은 토지의 기술적 관리이다. 맞습니다. 3번요.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접근이 요구된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4번요. 자치 관리는 자가관리죠. 이는 관리요원의 관리 사무에 대한 안일해지기 쉽다. 맞습니다. 관리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는 단점이 지적이 된다. 맞는 말이고요. 4번요.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지가 분명한 장점이 틀렸죠. 불분명하다는 단점이죠.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혼합관리의 특징입니다. 정답 5번 틀렸고요. 이어서 26번 봅니다.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 주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건물의 내용연수가 종류 3가지 아시죠? 물, 기, 경. 물리적 내용연수, 기능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물, 기, 경 3가지가 있고요. 건물의 생애 주기는요. 전신 안노완이죠. 자, 이것을 묻습니다. 보기 지문 볼까요? 기억번. 건물의 이용으로 인하여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기는 노후화. 얘가 바로 물리적 내용연수죠. 물리적 내용연수. 니은번요.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무슨 단계? 신축 단계. 정답 5번이죠. 물리적 내용연수 신축 단계입니다. 27번 마케팅 기출문제 봅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최근 문제죠. 26회 때 나왔고요. 1번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가리킨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 바로 앞뒤가 안 맞죠. 공급자 중심은 고객 점유가 아니고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바로 2번 틀렸습니다. 3번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소비자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 관계로 유지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요. STP 전략은 세표차. 따라서 세분화, 표적시장, 차별을 직접 안 묻고요. 자, 포지셔닝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아이다 원리는 자, 주의 단계, 관심 단계, 욕망 단계, 행동 단계가 있다. 맞죠? 틀린 것은 2번 틀렸고요. 28번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비자의 가족 구성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맞나요? 바로 정답이죠. 정답 1번이 바로 맞네요. 정답 1번. 틀린 것 보겠습니다. 2번요.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마케팅 포피 전략 가운데 가격 전략이 아니고 유통 경로 또는 유통 전략이죠. 분양 대행사 중개업자는요. 유통 전략입니다. 틀렸고요. 3번요. 부동산 마케팅은 경쟁하여 판매하는 상품이 없다가 아니고 있죠.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로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볼 수 있다. 틀렸습니다. 4번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원리. 아이다 원리는 무조건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틀렸고요. 5번요. 마케팅 믹스는 공급자가 표적시장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종류 4가지, 재가, 유홍 4가지죠. 그래서 상품, 가격 전략, 유통경로 전략, 차별화 틀렸죠. 차별화 아니고 홍보 전략 또는 판매 촉진 전략이죠. 홍보 또는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30번 관련 문제도 지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마케팅 포피, 즉 가격,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전략과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연결해 볼까요? 기업번.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하면요. 무슨 전략? 제품이죠. 두 번째,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하면요. 유통 경로, 유통 전략이죠. 세 번째, 시장 분석을 통하여 적정 분양가를 산정한다. 가격을 정하죠. 가격 전략. 네 번째,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해서 가전제품을 제공한다. 바로 판매 촉진 또는 홍보 전략이죠. 그러면 정답 4번 되죠. 4번. 기출문제 봤고요. 다음에 예상문제 넘어갑니다. 예상문제. 282페이지죠. 282페이지. 31번 봅니다. 다음 중 자산관리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산관리요. 자, 자산관리하고 시설을 구별하시겠죠. 기업번. 부동산 매입 매각은 자산이다. 시설이다. 자산. 에너지관리는 시설. 포트폴리오는 자산. 설비 운전보수는 시설. 보유선의 재활용 방안은 자산. 방범 방지 및 보안관리는 시설이죠. 자산관리는 왼쪽에 세 가지죠. 정답 3개. 3번 됩니다. 33번요. 두 번째 줄. 부동산 관리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1번. 기술적 관리를 협의회 관리 맞죠? 또는 유지관리 맞습니다. 이때 유지활동은요. 수정적 유지활동이 특히 중요하다가 아니고 예방적 활동이죠. 예방적 유지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틀렸고요. 2번요. 토지에 대하여 경계 확인과 청량 행위는 토지의 기술적 관리 맞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은 토지의 법률적 관리도 맞는 말이죠. 정답 2번입니다. 3번요. 기술적 관리 내용으로는 위생관리, 보존관리 바로 틀렸죠. 보전관리죠. 그리고 설비관리, 보안관리가 있죠. 틀렸습니다. 2번요.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에 발생한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계약관리는 경제적 관리가 아니고 법률적 관리죠. 법률적 관리가 돼요. 틀렸습니다. 5번요. 법률적 관리는 한 줄 내려가서요. 보전관리라고도 한다. 보전관리가 아니고 보존이죠. 보존관리가 되고요. 틀렸습니다.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요. 37번요. 다음 중 위탁관리의 장점에 속하는 것은? 위탁관리 장점입니다. 1번요. 관리 요원들의 협동이 신속하면 무슨 관리? 자가관리죠. 자가장점입니다. 틀렸고. 2번. 부득이한 업무만 위탁함으로써 유리한 경우가 많으면 무슨 관리? 혼합관리 장점이죠. 혼합장점. 틀렸고. 3번요. 관리 요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애호정신이 높으면 자가관리의 장점이죠. 4번. 자사의 참모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으면 위탁관리죠. 위탁관리의 장점.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양호한 환경보존이 용이하면 자가관리죠. 정답 4번입니다. 38번요. 다음은 관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자가관리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빌딩 관리에 유리한데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리의 전문회사 선정이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자가관리 아니고 위탁관리죠. 위탁관리. 틀렸습니다. 2번요. 혼합관리는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것은 혼합관리가 아니고 위탁관리. 틀렸고요. 3번. 부동산 관리 활동은 법률적 측면에서는 건물의 온전함을 기한다. 건물의 온전함은 기술적 관리죠. 기술적 관리. 틀렸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지관리 효율성을 도모한다. 맞네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소유권의 안전함을 유지한다. 소유권의 안전함은 법률적 관리죠. 틀렸습니다. 4번요.
혼합관리는 소유자가 관리 통제권을 가지면서 전문가에 의한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맞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맞는 말이죠.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위탁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 위탁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경영관리는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으로 한다. 얘는요. 혼합관리죠. 위탁 틀렸고요. 혼합관리가 돼요.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40번요. 건물의 생애주기 전신 안로한 모습입니다. 생애주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번. 건물 존속 기간 중에서 가장 장기간 열리면 무슨 단계? 안정 단계. 안정. 니은번. 개조, 수선 등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단계는 안정 단계죠. 디귿번. 건물의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 신축이죠. 정답 5번입니다. 안정, 신축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2번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은 자산관리 예로 볼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2번요. 순임대차는 주로 공업용 부동산 맞습니다.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맞죠? 5가 되고요. 3번요.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의 순수입의 일정 비율 아니죠. 총수입의 일정 비율이죠. 그래서 순수입 틀렸고 총수입 또는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3번 틀렸습니다. 문제 43번요. 비율임대차 조건으로 다음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 자, 비율임대차 공식 아시죠? 자, 임대료는요. 기본 임대료 플러스 추가 임대료. 바로 보기 지금 봅니다. 첫 번째 줄. 기본 임대료가 월 200입니다. 200이죠. 그 다음에 초과 조건입니다. 월 총소득이 2억을 초과하면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5%를 추가로 물리겠대요. 이때 당해 매출액이 3억입니다. 그럼 2억 초과분 얼마죠? 1억. 몇 프로 추가하죠? 5%잖아요. 500이죠. 200이죠. 더하니까 700입니다. 자, 정답 700만 원 3번입니다. 44번요. 두 번째 줄, 임대차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옳은 것은 묻습니다. 자, 이 문제는 푼 기억이 나는데 1번, 부동산 임대차는 임대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에 따라서 조임대차, 순임대차, 전세 틀렸죠? 비율임대차 틀렸습니다. 2번요. 조임대차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맞습니다. 공업용 분산은요. 1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아니죠? 3차 순임대차가 되겠네요. 틀렸고요. 3번요.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분에 주로 적용되는데 자, 순매상고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총매상고 또는 총매출액이죠. 바로 틀렸고요. 4번 매장용 분산의 관리에 있어서 임차자 혼합은 개별 수익보다는 전체 수익이 극대화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은 주거용 분산은 유대성 맞습니다. 사무용과 매장용 분산은 수익성이에요. 자, 매장용은 수익성이지만은요, 사무용은 적합성이죠. 사무용 틀렸죠. 사무용은 적합성을 중시합니다. 이어서 공업용은 적합성 맞는 말이고요. 사무용이 틀렸죠.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에 문제 48번 넘어갑니다. 마케팅. 다음 중 마케팅의 환경과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그 연결이 잘못된 것 묻습니다. 1번 부동산 마케팅의 미시적 환경은 주로
사람과 관계되죠. 경쟁업자, 공중, 정부 맞습니다. 2번요. 마케팅 전략은 3가지.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전략 3가지 맞죠? O가 되고요. 3번요. STP 전략은 뭐? 쇄표차. 따라서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 맞습니다. 4번요. 4P 믹스는 4가지가 뭐? 재가, 유홍, 제품, 가격, 유통, 홍보 맞습니다. 5번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주목 단계, 흥미 단계, 욕망 단계, 행동 단계 바로 아이다 원리죠. 얘는요. 시장이 아니고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고객 점유가 돼요. 5번 틀렸습니다. 49번요.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지향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시장활동을 의미하는데 마케팅은 매매 그 자체를 의미하는 판매, 세일즈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바로 마케팅 맞는 말입니다. 2번요.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더욱더 중요하다.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3번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마케팅은 개발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시장 조사부터 이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생산자,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를 중시한다. 이는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관계 마케팅 전략. 틀린 답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1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 원리죠. 소비자를 중심으로 주목 단계, 흥미 단계, 욕망 단계, 행동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중심. 바로 틀렸죠. 공급자 중심이죠. 정답 2번 틀렸고요. 3번요. STP 전략은 뭐? 쇄표차 3가지 맞습니다. 4번 4P 믹스는요. 재가, 유홍 4가지 맞죠. 틀린 답 2번 틀렸고요. 52번요.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더욱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2번요. 4P 믹스는 4가지 재가, 유홍 맞죠. 측면에서 차별을 도모하는 전략을 말하며 주로 상업용 부산에 주로 쓰인다. 맞는 말입니다. 3번요.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 설계,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등은 홍보 전략이 아니고 제품이죠. 제품 전략입니다. 제품 전략 3번 틀렸고요. 54번 내려가죠.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전략 바로 연결이 틀렸죠. 소비자가 아니고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죠. 틀렸고요. 2번 고객 점유 마케팅은 생산자,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 이런 바로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고객 점유 틀렸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3번요.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바뀌었죠. 공급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중요하잖아요. 틀렸고요. 4번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원리. 앞뒤가 안 맞죠. 아이다 원리는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틀렸습니다. 5번요. 4P 믹스 전략은 재가, 유홍 4가지가 맞는 말이죠. 정답 5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자, 문제집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이제 별도로 실전 프린터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